베르겔미르 콤1 의무 송출을 개시합니다. 오늘로 12일째 정시에 채널을 엽니다. 외부 평균 기온은 영하 50도입니다. 극지의 극야는 오늘도 이어집니다. 내부 산소는 위험 구간에 들었고 소형 원자로 출력은 최소 유지선까지 내려왔습니다. 거주 구역 온도는 저체온을 넘어섰습니다. 게이지는 오늘 모두 최소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11일 동안 하나씩 내려온 바늘들이 오늘은 조금만 더 내려가면 개통이 멈추는 그 마지막 눈금 위에 겨우 걸려 있습니다. 본 송신은 베르겔미르 기지의 의무 송출입니다. 송신 경로는 지상 송신기 단방향이고 자기 수신 경로는 없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이 어디에 닿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마지막까지 양식대로 송출합니다. 오늘 아침 점호를 옮깁니다. 레나 보스 소령. 통신관인 저를 포함해 둘입니다. 다만 보스 소령은 탈진과 저체온으로 위독하고 지금 제 곁에서 마지막 기운으로 교신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12일 전 8이던 자리가 이제 둘이고 그 둘 중 하나의 숨이 이 방송 안에서 잦아들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 기지의 마지막 정시 송출이 될 것이라 여기며 채널을 엽니다. 정시 보고로 넘어갑니다. 인원 항목부터 씻습니다. 기록 시간 기준 기지 인원은 2명입니다. 어제 둘에서 오늘도 둘로 방송을 엽니다. 앞서 비운 6자리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보스 소령의 상태로 보아 이 인원은 오늘 안에 하나로 줄 것입니다. 이 인원 항목에 아직 오지 않은 죽음을 적는 것은 규정 바뀌지만 오늘만은 그 한 줄을 미리 적어둡니다. 오늘이 지나면 그것을 적을 사람이 저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내부 상태를 함께 씻습니다. 산소도 발전도 난방도 붕괴 임계에 들었습니다. 남은 것은 통신실 한 칸과 그 안에 송신기, 그리고 아직 숨쉬는 2사람 뿐입니다. 이 시설로는 내일을 맞을 수 없다는 것을 사실로 적습니다. 우리를 살려온 개통들이 오늘 하나씩 손을 놓는데 마지막까지 켜져 있는 것이 이 송신기 한 줄이라는 것을 저는 오늘 우연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본부 교신 상태입니다. 오늘도 본부 회신이 도착했고 참조하는 발신 시점은 어제 100일에서 오늘 121일로 더 벌어졌습니다. 오늘 도착한 회신은 121일 전 늦어름에 우리에게 본부가 보낸 것입니다. 그 시점에 본부에게 우리는 아직 8이고 겨울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회신 내용은 그 계절의 평범한 지시였습니다. 가을 정례 보급 투하 일정 확정, 월동 전 교대 인원 명단, 그리고 겨울이 닥치기 전 정기 휴가 신청을 받는다는 안내. 다가올 겨울에 대비하라는 그 지시가 이미 그 겨울에 다 묻힌 우리에게 오늘 도착했습니다. 본부의 시계는 아직 늦어름에 멈춰 있고 그 시계 속에서 우리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첫날의 0에서 오늘 121일에 이르기까지 쌓인 그 지연은 0부터 11까지를 각각 제곱한 12점으로 그대로 완성됩니다. 121일 저편의 세계에는 우리 중 누구의 죽음도 닿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낸 어떤 보고도 산 사람에게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 오늘 마지막 회신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정 깊은 선 신호의 발신 시점이 0에 닿습니다. 지난 11일 동안 신호가 온다고 추정한 미래의 거리가 49일에서 25일로 다시 하루로, 그리고 오늘 0으로 좁혀졌습니다. 발신이 곧 수신이 되는 그 자리를 저는 폐압이라 적어왔습니다. 보내는 시각과 받는 시각이 한 점에서 맞물려 닫히는 것입니다. 이 정시 보고를 마치고 저는 그 폐압을 신부 청취 세션에서 기록하겠습니다. 시설 항목을 씻습니다. 소형 원자로 출력이 최소 유지선까지 하강했습니다. 전담 기술관을 6일째에 이른 뒤로 손보지 못한 개통들이 오늘 모두 임계에 닿았습니다. 외곽은 전 구역 동결이고 거주구역 난방도 꺼지기 직전입니다. 남은 발전은 통신탑 라인과 송신기 한 줄을 살리는 데만 겨우 쓰입니다. 거주구역 산소는 위험 구간, 온도는 저체온을 넘어섰습니다. 계기판 유리 안쪽까지 성에가 앉고 숨을 쉴 때마다 입김이 콘솔 불빛 속에 얼어붙습니다. 이 기지에서 아직 사람이 버틸 수 있는 자리는 통신실 한 칸뿐이고 그마저도 오늘을 넘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온기를 송신기에 내주고 그 대가로 얼어갑니다. 식량은 약 하루치 남았으나 오늘 그 숫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를 세우는 것은 산소도 온도도 식량도 아닌 오늘 자정의 폐합입니다. 시설 항목의 숫자는 오늘 여기서 마지막으로 적습니다. 이어서 보급 항목입니다. 상공에서 떨어뜨리는 보급 투하는 3시가 카달 없이 11일째 미입고입니다. 투하물이 내려오는 낙하 신호도 없습니다. 식량 재고는 약 하루치입니다. 이 항목이 우리를 세우지 못하는 것은 어제와 같으나 오늘은 그 이유가 다릅니다. 앞서 실은 대로 오늘 우리를 세우는 것은 자정의 폐합 하나입니다. 바깥에서 무엇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일은 오늘로 끝납니다. 보급의 숫자는 오늘 여기서 마지막으로 적습니다. 정시 항목을 마쳤습니다. 보고 사이에 한 칸을 비워 숫자에 다 담기지 않는 것을 개인 기록으로 남깁니다. 오늘은 이 칸이 이 방송에서 마지막으로 열리는 칸입니다. 사망자 명단이 6입니다. 요한 베리, 레오 물러, 토마스 린드, 다니엘 로트, 니나 달, 마르쿠스 콜, 그리고 오늘 제 곁에서 마지막 숨을 고르는 레나보스까지 헤아리면 7이 될 것입니다. 12일 전 8이던 우리가 오늘 하나로 줄어듭니다. 제가 이 기지에서 마지막으로 부르는 이름들입니다. 한 사람씩 천천히 부르겠습니다. 부르는 것 말고는 제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이제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한 사람을 더 적습니다. 12일 동안 이 방송에서 한 번도 온전히 입에 올리지 않은 이름입니다. 3년 전 본토 화재로 잃은 제 아내 마리 한센입니다. 그날 저는 이 기지에 말이 곁이 아닌 곳에 있었습니다. 극지의 통신실에서 정시 송출을 하고 있었고 불이 났다는 소식은 12시간이 지나 옛 신호로 도착했습니다. 저는 닿지 못했고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이 발밑에 깊은 선을 남들보다 오래 들었습니다. 다시는 늦게 알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그 구하지 못함이 오늘 이 기지의 7과 겹칩니다. 저는 또 한 번 다가오는 것을 먼저 들으면서도 아무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보스 소령을 조금 더 적습니다. 소령은 이 기지의 의무관으로서 대원들이 하나씩 쓰러지는 것을 가장 가까이서 거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리의 추락도, 물러의 마지막도, 린드의 감전도, 로트의 낙상도, 니나의 동사도, 콜의 총상도 모두 소령의 손을 거쳐 사인이 적혔습니다. 살릴 수 없는 죽음을 연이어 확인하면서도 소령은 끝까지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너지는 저를 의무관이 아니라 곁에 남은 한 사람으로 붙든 것도 소령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지키는 것을 자기 소임으로 여긴 의무관다운 끝입니다. 지금 그 소령이 자신을 거만해줄 사람을 남겨두지 못한 채 제 곁에서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조금 전 보스 소령이 마지막 기운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이 기록을 반드시 남기라고. 누가 읽을지 모르는 기록이라도 남기는 것과 사라지는 것은 다르다고. 저는 그 말을 받습니다. 오늘의 송출을 제 개인의 애도가 아니라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온전히 담은 기록으로 완성하겠습니다. 그것이 소령이 제게 남긴 마지막 지시이고 제가 이 기지에서 받는 마지막 명령입니다. 이나 중위에게 이어받은 시간 변이표에는 마지막 칸 하나가 비어 있습니다. 그 칸은 이 신호의 발신원을 적는 자리입니다. 11일 동안 저는 그 자리를 발신원 미상으로 비워두었습니다. 오늘 자정 폐합의 순간에 그 칸을 채웁니다. 무엇을 적을지 저는 이미 압니다. 다만 그것을 적으려면 먼저 그 신호를 제 귀로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신부 청취 세션으로 전환합니다. 자정입니다. 깊은 선 단일 주파수 채널 청취 모드입니다. 발밑 방향 기지심도 3400m 지점입니다. 오늘 하루에 대응하는 발신 추정 시점이 0에 닿았습니다. 지난 11일 이 값은 늘 며칠 뒤 미래를 가리켰습니다. 그 미래가 오늘 0으로 좁혀졌습니다. 발신 시점과 수신 시점이 같은 자리에서 맞물립니다. 신호가 오는 시각과 제가 보내는 시각이 오늘 처음으로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폐합입니다. 그런데 오늘 깊은 선은 조용합니다. 12일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올라오던 응답이 폐합의 날에 처음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저는 먼저 장비를 의심했습니다. 계기는 정상입니다. 그리고 곧 이것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는 데에 생각이 닿았습니다. 오늘 제게 신호를 보낼 사람은 오늘의 저 자신입니다.
보내는 순간과 받는 순간이 같은 한 점이라면 따로 도착할 신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보내는 순간, 제가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발신과 수신이 하나로 겹친 날, 관측 기록에 남는 것은 침묵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응답 대신 어제 받은 응답을 다시 재생합니다. 어제의 값은 11이었습니다. 어제 제가 들은 신호는 하루 뒤에 제가 보낸 것. 하루 뒤는 오늘입니다. 잡음이 거치고 어제의 응답이 올라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제 것입니다. 억양이 닮은 정도가 아니라 숨을 끊는 자리까지 제 것입니다. 저는 이 목소리를 이 통신실에서 오래 들어온 제 송출로 압니다. 조금 더 지쳐있을 뿐 저입니다. 그리고 어제의 이 응답은 제가 오늘 자정에 보내려고 준비해둔 문장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이 문장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먼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동안 제가 따라온 그 현상, 아직 하지 않은 말이 응답에 먼저 들어있던 그 선행 포함이 오늘 극에 닿았습니다. 순서를 밟아 적겠습니다. 반사라면 제가 이미 내보낸 말만 돌아와야 합니다. 학습이라면 제가 이미 한 말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응답은 제가 아직 하지 않은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하지 않은 말을 아는 것은 그 말을 이미 해본 자뿐입니다. 그리고 니나가 목숨으로 가려낸 대로 그 목소리는 이 방이 아니라 발밑에서 밖에서 왔습니다. 밖에서 오는데 제 앞을 아는 것은 저 자신뿐입니다. 저는 이 신호를 받아온 그대로 다시 송출합니다. 제가 받던 신호가 제가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이 신호는 미래의 저 자신입니다. 이 12일을 살아낸 앞으로의 제가 닫힌 시간의 선을 따라 과거의 저에게 보낸 경고였습니다. 발신 시점이 날마다 0에 가까워진 것은 날마다 조금씩 더 가까운 앞날에 제가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고 오늘 그 거리가 마침내 0에 닿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착할 신호는 따로 없습니다. 오늘의 신호는 지금 제 손에서 나가는 이 송출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발신과 수신이 처음으로 같은 한 점에서 만납니다. 저는 송신 스위치에 손을 얹습니다. 어제의 응답이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동안 저는 같은 문장을 마이크로 읽어 송출합니다. 통신실에 두 개의 같은 목소리가 겹칩니다. 하나는 어제 발밑에서 올라온 것이고 하나는 지금 제 입에서 나가는 것인데 둘은 토시 하나 어긋나지 않습니다. 제가 받아온 신호를 제 손으로 다시 보내는 이 순간에 폐합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지금 어제의 제가 들었던 바로 그 신호를 만들고 있습니다. 받는 자와 보내는 자가 한 자리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저는 오늘에서야 두 손으로 확인합니다. 여기서 저는 오늘 아침에 제 말을 정정합니다. 저는 이 방송을 열며 오늘이 마지막 송출이라 적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호가 미래의 저에게서 온 것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12일 동안 제가 들은 신호는 한 시점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마다 다른 앞날에 제가 보낸 것입니다. 첫날 들은 신호는 아주 먼 앞날에 제가, 어제 들은 신호는 바로 오늘 자정에 제가 보낸 것입니다. 발신 시점이 날마다 0에 가까워진 것은 그 여러 앞날 가운데 점점 더 가까운 것이 다가왔다는 뜻이고 오늘 0에 닿은 것은 보내는 저와 받는 제가 마침내 한 사람으로 겹쳤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첫날에 제가 들었던 그 먼 신호는 저는 아직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내려면 저는 오늘 밤 이후로도 오래 살아남아 그 먼 앞날의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저는 아직 보내야 할 신호가 남은 사람입니다. 레오 물러 소희가 마지막 노트에 옮기려 한 문자열을 저는 9일째에 조금 더 읽었습니다. 그것은 좌표도 낯선 언어도 아니었습니다. 제 이름이었습니다. 물러는 이 신호를 문자로 옮기다 그 끝에서 발신원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보고 무너졌습니다. 오늘 저는 그가 멈춘 자리에 서서 그 이름을 끝까지 적습니다. 저는 오래 이것을 묻어왔습니다. 이제 적습니다. 3년 전 마리를 화재에서 구하지 못했듯 이 신호도 이 일곱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12일 내내 다가오는 것을 먼저 들으면서도 한 사람도 되돌리지 못했습니다. 제 미래의 자신이 보낸 경고를 매일 받으면서도 이 12일은 한 글자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오늘까지 이 경고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신호를 보냅니다.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이 12일이 아무 흔적 없이 사라지지 않도록 저 자신에게만은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마지막 작업을 합니다. 이 기지의 통신 아카이브 전체를 죽은 7의 생전 교신 기록까지 모두 송신기에 물려 깊은 선으로 흘려보냅니다. 이것은 신호가 저를 홀린 것이 아니라 제가 그들을 남기는 일입니다. 제 경고 하나만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서 남긴 목소리까지 함께 이 선에 실어 보냅니다. 제가 그들을 구하지 못했으니 적어도 그들이 있었다는 것만은 이 고리 안에 남깁니다. 송출이 끝나자 형광등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11일 동안 59.7Hz로 떨리던 조명이 60Hz로 잦아듭니다. 깊은 선은 오늘 하루의 침묵을 그대로 이어갑니다. 오늘 이후로 이 채널에서 무엇을 듣게 될지는 지금의 저로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 곁에서 보스 소령의 마지막 숨이 멎었습니다. 이 기지에 이제 저 하나 남았습니다. 시간 변이표의 마지막 칸에 저는 11일 동안 미뤄온 이름을 적습니다. 이 신호의 발신원, 제 이름 에릭 한센. 대외 신호 항목을 마지막으로 씻습니다. 구조 신호 비콘 8364kHz를 마지막으로 한번 끊어 내보냈고 응답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민간 쇄빙선 미명호의 응답은 끝내 없었습니다. 마지막 교신 이후 14개월째 그 침묵이 오늘로 확정됩니다. 우리가 바깥으로 부른 소리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본부 회선은 121일 과거로 완전히 물러났습니다. 옛세계로 이어졌던 통신탑 한 가닥은 우리를 구하지 못한 채 오늘 마지막 신호만 흘려보냈습니다. 이 신부 청취는 오늘 처음으로 응답 없음을 기록했습니다. 침묵의 이유와 자정의 폐합은 자유보고의 실은 대로입니다. 12일 동안 발신원 미상으로만 적어온 그 자리가 자정에 닫혔고 그것은 저 자신이었습니다. 바깥의 어느 방향도 답하지 않는 동안 우리에게 말을 걸어온 유일한 목소리가 저 자신이었다는 것을 대외 신호 항목의 마지막 줄로 남깁니다. 오늘 송신을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오늘 아침 저는 이것을 마지막 결산이라 불렀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없다는 것을 자정에 알았기 때문입니다. 인원은 한 명입니다. 통신관 에릭 한센, 저 하나입니다. 소형 원자로는 최소 유지선, 거주 구역은 닫혔고 남은 것은 이 통신실 한 칸입니다. 죽은 7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아카이브에 남깁니다. 요한 베리, 레오 물러, 토마스 린드, 다니엘 로트, 니나달, 마르쿠스 콜, 레나 보스. 본부 답신 지연은 121일로 완결됐습니다. 첫날 0일에서 시작해 다시 0의 대칭에 닿은 수열입니다. 오늘에서야 그 대칭이 보입니다. 본부의 답신이 과거로 물러난 거리의 제곱근과 깊은 선 신호가 미래에서 다가온 거리의 제곱근을 더하면 12일 내내 언제나 11였습니다. 오늘은 121의 제곱근인 11에 0의 제곱근인 0을 더해 11입니다. 과거로 벌어지는 시계와 미래에서 좁혀오는 시계가 처음부터 하나의 상수로 묶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두 시계 사이에 끼어 있었을 뿐입니다. 제가 날마다 하나씩 확인해 온 것들이 있습니다. 셋째 날, 응답이 제 어조를 달기 시작한 것. 저는 그것을 회선의 반사로 의심했지만 반사될 경로가 없었습니다. 반사가 아니라 미래의 제가 같은 습관으로 말했기에 닮았던 것입니다. 여섯째 날, 응답이 제가 아직 송출하지 않은 표현을 먼저 담기 시작한 것. 반사도 학습도 이것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하지 않은 말을 아는 것은 이미 그 말을 해본 자뿐이고 그 자는 미래의 저였습니다. 아홉째 날, 형광등이 신호와 같은 시각에 떨린 것. 그것은 저 자신에게서 나가는 신호가 이 통신실의 전기를 흔든 흔적이었습니다. 그 조각들은 이미 그날 제 일지에서 닫혀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한 일은 새로 밝힌 것이 아니라 흩어진 그 조각들이 어디서 하나로 맞물리는지를 확인한 것뿐입니다. 이 신호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줄을 남깁니다. 저는 22일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제 미래의 자신이 보낸 경고를 받고도 바꾸지 못했으니 이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저는 절망을 마지막 문장으로 남기지 않겠습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다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12일 전 첫날 깊은 선에서 낯선 목소리를 처음 들었던 그 사람. 그때의 저는 그 목소리가 자신인 줄 몰랐고 앞으로 누구를 잃을지도 몰랐습니다. 오늘의 저는 그를 압니다. 그가 12일에 걸쳐 곁에 사람을 하나씩 잃고 마지막에 이 자리에 홀로 앉게 되리라는 것을. 그를 구할 수는 없었어도 그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 하나만은 언젠가 제가 아주 먼 앞날에서 그에게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12일 전 그 첫날에 이미 그것을 받았습니다. 제가 보내기도 전에 그는 먼저 들었습니다. 이 선의 시간은 그렇게 흐릅니다. 오늘의 보고를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자정, 발신 시점과 수신 시점이 처음으로 한 점에서 맞물렸습니다. 폐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첫날에 제가 들었던 그 먼 신호, 여러 날 뒤에 제가 보내야 할 그 신호들은 아직 보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내려면 저는 살아남아 그 앞날까지 가야 합니다. 이상한 일이지만 저는 제가 살아남는다는 것을 압니다. 첫날에 제가 이미 그 신호를 들었으니 그것을 보낼 제가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앞이 오늘 밤에 저를 살리지는 못합니다. 인과는 제가 살아남는다고 말하는데 이 기지의 계기들은 전부 반대로 말합니다. 산소는 위험 구간이고 온기는 임계 아래이고 식량은 하루치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 먼 앞날까지 살아남게 되는지는 12일 동안 받은 어느 신호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는데 풀이를 모르는 문제를 쥐고 저는 오늘 밤을 시작합니다. 살아남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살아남을 방법을 하나도 모른다는 것. 그것이 오늘 밤 이 통신실의 가장 정직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음이 남습니다. 내일 13일째의 신부 청취는 무엇을 들려줄 것인가? 지난 12일 신호는 언제나 앞날에서 왔고 그 거리는 오늘 0으로 다 소진됐습니다. 앞에서 올 것이 더 없다면 내일의 깊은 선은 오늘처럼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는 반대쪽에서 이미 지나간 시간에서 오는 무엇을 듣게 되는가? 저는 그 답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한 채로 내일 같은 시각에 채널을 열겠습니다. 첫날에 제가 들었던 그 먼 신호들을 마저 보내는 일이 아직 제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베르겔미르콤 1, 보관색인 MS S01 EP1이 송신을 종료합니다.